네, 바로 이 영상이에요. 지난 8월 경남 사천의 한 비닐하우스 앞입니다. 개랑 마주 여성이 개를 마주했어요. 진돗개 한 마리가 마주쳤는데 갑자기 개가 뛰어듭니다. 여기까지 올라갔어. 쓰러진 여성의 팔을 물고 흔드는 바람에 남성 2명이 겨우 개를 제압했고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여성. 팔뼈 부러지고 피부 20%까지 받게 됐습니다. 아이고. 걔 목줄만 묶여 있었어도 저런 일이 없었잖아요. 지금 보신 것처럼 목줄이 풀려 있었잖아요. 저 다친 거 사고 보세요, 이전에도 개가 스스로 목줄을 풀고 다닌 일이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일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피해자 측에 의하면 가해자는 내가 그런 것도 아니고 개가 그런 건데 이런 걸 내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렇게 또 항변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걔가 그런 건데 그럼 자신이 책임져야 하냐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견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럼요. 앞서 뭐 화면 봤다시피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좀 커 보이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좀 호전됐나요? 영상 봐도 참 아찔했잖아요. 네. 후유증이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도 정신적인 후유증에 시달리는 상태고요. 네. 병원에서 한 달 반 만에 피해자가 퇴원을 했다고 해요. 팔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2달 넘게 생업을 못하고 있고 또 가해자가 일상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보험사에서 처리할 거고 그 이상의 보상은 나는 못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피해자 가족이 엄청나게 억울한 상태라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견주가 일상배상 책임보험 여기에 들어있으면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해서 다 지급이 되고 이런 형태입니까? 그러니까 일상배상 책임보험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이제 보험료를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물어가지고 피해를 입힌 경우 있잖아요. 그 경우에 이제 보험료를 이제 청구할 수가 있는데, 근데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 보험사고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고, 설령 보험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이 견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네. 수술해서 끝난 게 아니라 2달 동안 일을 못 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보험비만 주고 끝날 게 아니라 뭔가 보상을 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 못하게 된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제 민법 759조에 따르면 이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내가 기르던 개, 또 보호하는 동물이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다고 하면 이 부분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한 석 달 정도 치료를 받아야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남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치료비, 석 달 동안 치료받은 치료비와 앞으로 치료받을 치료비, 또 이 석 달 동안 치료받은 동안 일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한 손해, 또 이 장애가 남았기 때문에 이게 노동 능력 상실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정상적인 상태에 비해서는 일을 그래도 자유롭게 못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손해, 위자료까지 모두 다 청구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앞에 그 두 사건의 사고를 일으킨 그 개들 있잖아요. 이 법으로 구분하는 맹견에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맹견의 그 좀 견종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 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사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입마개와 목줄을 반드시 채워야 하는 맹견 5종이 있습니다. 이들 5품종이 아니면 입마개 착용 의무가 없다고 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지난 2018년엔 맹견 속하는 개를 8종으로 늘리고 최고가 40cm, 그러니까 높이가 40cm가 넘으면 의무적으로 입마개를 씌우게 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동물보호단체가 당시에 반대를 해서 이게 좀 무산이 됐어요. 현재 정부는 견종에 따라서 입마개를 의무화하기보다는 개체별로 좀 조치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을 하고는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막상 그 길에서 그 입마개도 안 하고 목줄 풀린 개를 만나면 이제 굉장히 무섭고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이때 지켜야 되는 안전 수칙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우선 길 가다 개를 딱 만났을 때 왈왈 짖으면 짖는 개만 무섭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빨을 막 드러내면서 정수 씨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개들이 있어요. 사실 이게 공격의 신호라고 합니다. 짖지 않고 노려보는 개도 조심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뛰거나 소리를 지르면 그 개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침착하게 또 천천히 그 현장을 벗어나야 하고요. 자,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개를 만질 때 그 순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들은 막 아이가 개 귀엽다고 따라가면 맞아, 맞아. 한번 만져봐. 그리고 견주도 만져봐 안 물어 이러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절대로 개 가까이 가거나 반려견을 만지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는 게 그러네요. 중요할 것 같습니다.